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것, 적절한 센스를 발휘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오늘날 좋은 사람이라고 불림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사회적으로는 박수받을 만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욕구와 취향을 제쳐두고 타인의 요구에 발빠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피곤한 일이기도 하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일정 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좋은 평판까지 얻고 싶다면 자신의 욕구나 취향에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다뤄보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왜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왜 자신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전지전능한 어떤 사람에게 간파당하여 산산조각 나는 죽기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 존경받는다 라는 개념에 대한 저의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격의 주인공이 존경이라는 개념에 내렸던 혹독한 정의입니다. 그가 말하는 존경은 완벽한 기만을 행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간파당하는 창피를 무릅쓰는 일이죠. 어쩌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 실격의 주인공처럼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다가 그것을 간파당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는 처지에 놓여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으면서 타인과의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가치입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고려하는 능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라 불리는 이 능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계질서로 유지되는 사회질서가 붕괴하면서 다양한 전략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한 사람,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등과 같이 그동안은 소수자로 외면받아왔던 사람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맥락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해지는지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와 오늘의 사회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한국처럼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물론 사회생활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회생활은 지금과 비교해보면 꽤 단순한 편이었죠. 과거에는 나의 직급 촌수와 같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기준들로 서열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들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때 서열 관계에 애초에 들어오지 못했던 소수자들은 모두 배제되었죠. 그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서열에 기반한 사회생활은 윗사람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고려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급자는 자신 상급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인내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했죠. 또한 명확한 서열이 존재하는 수직적인 사회에서의 사회생활은 집이나 학교, 회사 이런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다 돌아가는 조직들에서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종이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사회생활은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직급이나 나이와 같은 명시적인 타이틀로 관계 설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수를 고려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가진 특성까지 고려한 사회생활이 필요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부장님에게는 상급자로 깍듯이 대우하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장님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직급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동시에 그의 특성에 따라서 편하게 다가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부장님에게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어야만 나에 대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규칙들도 함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온 사람에게도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민하게 더 많은 도덕 규칙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우리 사회생활은 과거의 사회생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고려할 사항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이 시대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금기시되는 사회로 이행하면서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단어를 규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자문회의를 열어서 성평등 언어를 제안했죠. 여자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표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일상에 녹아져 있는 성차별 언어 총 10개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를 교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에는 차별적으로 정의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사용이 곧 개인의 도덕적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잘못된 단어 사용으로 무리를 빚은 사례가 최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의도를 갖고
찾고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단어를 사용한 그 순간 의도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차별적인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차별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한 조심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물론 바람직합니다. 어떤 단어가 차별을 함축하고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매번 주의를 발휘해서 피해야 할 언어질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개인들의 필요가 쌓여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바꾸는 것 같이 되게 눈으로 보이는 단순한 교정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사회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문제는 그렇게 명시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로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특정 대상을 조롱하기 위한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선 꽤나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꽤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또 쉽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오늘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출생지역, 국가, 민족, 용모, 혼인 여부,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차별적 의미가 담긴 모든 단어를 숙지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취향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 꽤나 강력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본능의 원천인 이드와 본능을 적절히 통제해 현실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아, 그리고 도덕적인 검열을 하는 초자아로 나누어집니다. 프로이트의 개념으로 우리 시대를 분석한다면 제가 봤을 땐 비대해진 초자아가 이드와 자아를 숨모시게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초자아를 학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점점 세밀한 상황을 가정해서 내려짐에 따라서 초자아의 반응은 더 기민해지고 있는 것이죠. 초자아가 더 엄격한 검열을 실행하는 사이에 우리의 본능과 취향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사회생활은 결국 더 완벽하게 자신을 소거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더 쉽고 광범위하게 엮여가고 있지만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할 때 예민한 도덕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지인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맞는 도덕 규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규칙에 동의하고 있든 동의하지 않든 말이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일상화된 비대면 모임은 도덕적 검열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의 만남으로 대화가 휘발되는 대면 만남과 다르게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만남은 자신의 언행이 디지털로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는 자신의 평판을 나락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도덕적 검열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곳곳에 깔려있는 언어 지뢰를 발빠르게 피해가며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복잡한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발버둥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단순히 그들이 유독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지금의 사회생활에서는 더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가 뒤따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엄격한 도덕적 감수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모두가 필요를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멀리하고 고립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이 필요해도 철저히 고립된 삶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적당히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저는 소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의 해법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까미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사회의 도덕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방인이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양아치라는 불리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었고 신부와 판사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고자 했던 메르소는 살인죄 때문이 아니라 사회 규범을 따르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사회에서 멀어진 사람이 이방인인가 아니면 사회 규칙에 순응해서 스스로를 잃게 되는 사람이 이방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덕 규칙을 따르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주된 원인은 원만한 사회생활에 초점을 맞추다가 스스로의 취향과 욕구에 낯설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회적 관계에서 두절된 사람만이 이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멀어져도
인간은 이방인이 됩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멀어진 사람이 더 불행한 이방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부캐를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이나 엔잡을 위해서 부캐를 만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타인을 위해서나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 만드는 부캐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듬고 위로하기 위한 부캐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세상에서 쉴 새 없이 도덕적 검열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돌보는, 그리고 나의 감정을 돌봐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 부캐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왜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왜 자신의 취향과 욕구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철학 인문학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